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꼭 6일 남았습니다. 선거 판세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JIBS와 재민일보, 한라일보, 언론 3사가 3차 여론조사를 했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언론 3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전망해 볼까 합니다. 한라일보 고대로 정치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재민일보, 한라일보, JIBS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4일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제주지사 지지율을 보니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1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 2일에 저희가 발표했던 2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요? 네, 지금 보면은 2차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허양진 후보 간의 격차가 17.8%포인트 차이로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1.8%포인트 차이로 다소 한 6%포인트 좁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도지사 후보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2차 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34.7%포인트 차이로 허 후보를 앞섰지만은 이번 조사에서는 32.6%포인트 차이로 지난번보다 다소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오영훈 후보가 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게 허양진 후보한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바람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는 2차 조사가 끝나고 나서 허양진 후보 쪽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분위기 이런 게 좀 연출됐었죠. 하지만 이후에 국민의힘 그리고 허양진 후보 캠프가 어떤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 교육감 선거는 접전 양상으로 나왔습니다. 후보 지지율 보니까 김광수 후보하고 이성문 후보의 격차가 5.3%포인트인데 김광수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지난 2차 여론조사 때 저희가 두 후보를 가상 대결해봤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요? 네, 그때는 알다시피 그때 고창근 후보와 김광수 후보가 단일화되기 전에 이제 가상 대결을 김광수 후보로 단일화된다면은 이성문 교육감과 이성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김광수 후보가 9.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격차가 더 컸죠. 예, 그렇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5.3%포인트 차이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우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 발표한 또 여론조사를 보면 이와 정반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이성문 후보가 앞서 우세한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현 상태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도 보면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성문 후보가 오히려 3.6%포인트를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김광수 후보가 앞서고 당선 가능성은 이성문 후보가 앞서고 결국 교육감 선거는 박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성문 후보가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또 그러자 김광수 후보는 고인물 대 교체의 대결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구도, 선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김광수 후보 쪽 선거 전략이 그래도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선거에서 상대방이 만들어놓은 담론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교육감 선거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문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8년 동안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김광수 후보 쪽에서는 이성문 후보를 고인물 변화가 필요한 교체가 필요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또 이성문 후보 쪽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사실 교육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르는 많이 변한 현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없는 과거의 인물로 이렇게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공감하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토론회 때는 두 분이 이 핵심 용어로 쓰면서 서로 공격을 하시니까 예. 아무튼 이 두 후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선거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 교육감 선거가 예전 선거처럼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교육감 선거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김광수 후보, 이성문 후보의 지지층이 확연히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보수 중도 성향인 후보로 이제 많이 언론에 노출됐었고, 이제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과 50대 남성 보수층, 자영업 가정주부, 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에 반해서 이성문 후보는 40대와 진보층, 그리고 학생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지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게 계속 선거 막판까지 이런 지지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구도는 진보 대 보수가 아닌데 지지층을 보면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처럼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는 뭐 정당이 아니니까 중앙당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막판까지 결국 두 선거 캠프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감 선거 부동층이 25.4%더라고요. 24.5%인데 그러면 이번 교육감 선거도 결국 이 부동층 표심이 막판에 결정된다면 개표를 하고 중반이 지나야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잘 알다시피 그 4년 전인 2018년 그 선거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2.4%포인트 차, 약 8,200표 정도 차이로 이제 앞섰거든요. 자정 넘어서 역전이 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번 선거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은 정말 어느 후보가 우세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거 마지막 개표 방송 끝까지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예측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어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또 두 후보 간에 어떤 격차를 벌이기 위한 또 많은 선거운동 노력도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만은 뭐 현재 24.5% 그렇죠. 모르거나 응답을 하는 분이 뭐 2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결정이 당락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육감 선거 못지않게 이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제주시글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도 첫 질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구 지지하느냐 이거였는데 이 지지율 조사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41.4%,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33.3%, 무소속 김은하 후보가 8.8%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현재 그 김한규 민주당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전략 공천을 받고 지금 20일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그 3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제주시 울 지역구가 그 민주당 성향의 그런 유권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TV 토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역임했던 그런 경력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또 그게 유권자들한테 좀 먹혀들면서 지지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김은남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남 후보 같은 경우는 3선의 관록을 지닌 국회의원이지만은 탈당을 하면서 아무래도 당 지지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 자릿수의 지지도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4번 출마했고 거의 4번 출마했지만은 되지 않았죠. 하지만은 그 4번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닦아 넣은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그나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한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주시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한 기준이 뭔지를 물었는데 소속 정당이라고 답하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달짜리 초단기 선거다 보니까 사실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 비중이 상당히 또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도 TV 토론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들의 뭐 공약이나 활동 상황을 쭉 보도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때문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고 그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김은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경험, 농수축 전문가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또 이것을 예. 부각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김한규 후보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받은 준비 안 된 후보다 이렇게 굉장히 이런 점을 몰아붙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모습 볼 수 있고 또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전라남도화 된다. 그렇죠. 제주도가 전라남도화 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전에 대선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젠더 갈라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분열시켰다는 지적은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게 득표에 좀 영향을 줬거든요. 남성표를 많이 끌었죠. 예, 그렇죠. 아마 그래서 우리 부상일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맥락을 생각해서 아마 지금 예. 그 민주당 쪽의 표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 예. 그런 지지표를 좀 흡수해서 이겨보겠다 예. 이런 전략이 아마 가미돼서 지금 제주사회 뭐 갈라치기라는 예.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TV토론 엊그제께는 또 김은남 후보 사퇴설 관련해서 김한규 후보가 발언했다. 그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앞으로 그 문제가 뭐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어제 고발을 했는데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김은남 후보 측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전국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구 가운데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지금 거대 양당이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당 지원도 나올 거고 아주 쟁점도 많은 상황인데 보궐선거 판세가 남은 기간에 바뀌겠죠.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주시를 보궐선거 예.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이 500명 정도 조사하게 되면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예. 8.8%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상일 후보와 김한규 후보의 타 언론사, 뭐 저희들 공동 조사를 했지만은 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그 8%를 크게 벗어나는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에 아마 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한 후보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주시를 그래서 선거운동은 막판까지 조심스럽지만 또 공격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잡고 선거운동도 힘들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최대한 상대방의 예. 약점을 잡아서 건드리면서 나는 보호하고. 네, 그런 아마 전략을 많이 펼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일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론조사 발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주지사 선거, 뭐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후보인 허양진 후보 쪽에서는 그 여당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도지사는 뭐 예. 운영이 힘들 것이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야당 후보인 우영훈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을 선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제주 지역 예. 호남마 이런 문제를 가지서 부상일 후보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교육감 선거에서는 뭐 지금 학교 신설 문제 이것도 많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이비 교육 확대 예.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펼쳐가면서 아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월 지방선거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도의원 8석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6.7%, 정의당이 4%로 나왔는데 이 결과대로 정당 득표율이 만약에 6월 그 지방선거 때 실제 투표에서 나온다면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원 8석을 4석씩 나눠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예. 배정받기 위해서는 총, 유효 득표율의 100분의 5. 그러니까 예. 정당 득표율이 5% 넘어야 예. 이상이 돼야만은 이제 배정을 받거든요. 이 비례대표 의석 배정은 일단 5% 득표를 넘긴 정당의 유투표수를 합하고 이를 다시 100분으로 환산한 후에 의석수를 곱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배정을 하는데 예.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한 정당이 3분의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아주 높은 득표를 얻더라도 60% 정도 나오면 그렇죠. 5석 이상을 예.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제주도 의원
비례대표 당선을 예상해 보면요. 지금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6.7%로 나타났고 나머지 녹색당이 1%, 그리고 정의당이 3.9%, 진보당이 0.7%로 5%를 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거대 양당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거대 양당이 내성 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아마 비례대표 의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전망대로 여론조사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